오늘 이야기는요, 닉네임 뚜기아빠님 지인분께 다가왔던 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모임이든 사람을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사연을 직접 읽어드리기도 하면서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들려주는 콘텐츠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무서운 사건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일은 코로나 이전에 제 친구가 가입했던 어떤 모임에서 생긴 일이에요. 친구는 돌싱이었고 아내와 이제 성격 차이로 이제 오랫동안 별거를 한 후 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정리가 끝난 후 직장 근처였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오게 됐고, 또 이 친구가 이제 결혼 전에는 부모님이랑 살았고 또 결혼 후에는 집사람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인생 처음으로 혼자 살아보는 거라서 조금 많이 외로웠대요. 그래서 그냥 좀 친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동네 모임이 있는 어플이 있대요. 거기서 이제 보고 가볍게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걷기 모임을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른 모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놓고 막 술 마시자, 아니면 뭐 남녀 간의 만남을 위해서 회원수를 성비를 조절한다거나 이런 데가 좀 많았는데, 이 친구가 흥미있는 운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나 배드민턴 같은 거 흥미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이 모임 같은 경우는 성별, 연령, 결혼 유무 등 아무것도 상관없이 소소하게 동네를 걷고 그냥 산책을 하는 모임이었대요. 네. 모임은 이렇게 작은 인원으로 잘 진행이 됐다고 해요. 주로 나오는 멤버는 30대 초반에 말 그대로 바른 생활 청년처럼 보이는 모임장, 그리고 젊은 부부와 남자 대학생 한 명 있었고, 말 그대로 혼자 산책하거나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걷는 게 좋아서 모인 사람들이었대요. 네. 모임은 동네에 개천변이 있었는데 거기를 걷거나 낮은 산등을 같이 오르고 꼭대기에 올라가면은 간단하게 쌓은 음료수를 나눠 마시고 끝나는 이제 그런 모임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가까워지다 보니까 또 이제 동네산이 아니라 이제 조금 이름난 산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게 되면 끝나고 이제 뒤풀이 회식까지 하는 사이가 또 되었대요. 네. 친구는 이 모임이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 어떤 40대 돌싱녀가 가입을 하면서 모임이 조금 이상해졌다고 해요. 이분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다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원래 이제 모임에 있던 계획을 자꾸 자기가 편한 대로 이렇게 변경을 한다거나, 또 어떨 때는 또 걷기나 등산 모임은 참여를 안 하고 뒤풀이만 참여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는데, 아까 말했던 그 모임장 친구 같은 경우는 싫은 소리를 못하는 스타일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도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이러면 그냥 내가 모임에 적응을 못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점점 참여 빈도가 낮아졌대요, 친구가. 네. 또 그때 이제 또 때마침 친구 부모님의 소개로 재혼 상대를 좀 만나고 있던 터라 더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어느 이제 집에서 이렇게 약속도 없고 해서 이렇게 오늘 혹시 모임 있나 이렇게 하고 어플을 들어가 봤는데 그 모임이 문을 닫은 거예요. 친구는 요새 안 나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힘든 시절을 위로해준 사람들이 있는 모임이라 서운한 마음에 모임장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대요. 그 친구, 모임장 친구 이름은 근우거든요. 네. 근우한테 전화를 해서 친구가 나야 왜 갑자기 모임 문 닫았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숨을 크게 쉬더니 형 전화로 하긴 좀 그렇고요. 소주 한 잔만 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평소 때 술을 즐기지 않는 그런 친구였는데 먼저 술을 사달라고 해서 이게 먹는 일이 있구나 라고 친구가 직감을 했고, 알았다고 하고 우리 모임 때 자주 가던 그 뒤풀이 하던 그 식당에서 오랜만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우가 거기는 절대 안 된다 거절을 하면서 동네랑은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보자고 했대요. 네. 그 친구는 이제 알았다고 하고 이제 약속날이 돼서 퇴근 후 장소로 갔는데 근우가 목에 보호대를 차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친구를 보고 이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친구가 그 근우를 1년 넘게 봤지만 처음으로 욕을 하는 걸 봤대요. 자리에 앉으면서 목보호대를 풀면서. 그래서 이 친구가 야 너 목이 그런데 술 마셔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뭐 거의 다 나왔고요. 지금은 보호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라고 괜찮아요 하면서 갑자기 소주를 한 병 가까이를 그냥 마시더래요, 연거푸.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일단 모임이 없어진 건 그 여자 때문이 맞았어요. 그 여자는 이제 근우에게 이상한 플로팅을 해왔는데, 예를 들면 모임 자리에서는 꼭 근우의 맞은편에 앉아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내내 근우와 이렇게 눈을 마주치려고 하거나, 그리고 이제 개인 번호를 알고 나서는 마치 여자친구처럼 막 챙겨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랬는데, 그 선을 아슬아슬하게 딱 지켜가지고 오히려 근우가 부담스럽다고 얘기하면 그냥 그쪽에서 아니 그냥 누나가 친동생 같아서 챙겨주는데 왜 그래? 라고 반박하면 할 말이 없는 그런 수준이었대요. 그래서 그냥 불편하지만 뭐라고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이제 그 선을 넘는 행동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모임을 나갔는데 어떤 한 회원이 혹시 형 그 누나랑 사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근우가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그 누나랑 안 사귀는데, 근데 그 누나 카톡 프사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우가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프사를 봤는데, 두 사람이 서로 찍은 셀카가 있었는데 그걸 카톡 프사라고 해놓고 프사 메시지에는 하트 하나만 이렇게 딱 적어놨대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누구나 다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로필인 거죠. 그래서 근우가 그 누나한테 물어봤대요. 누나 왜 이걸로 이렇게 했어요? 남들이 오해할 것 같아요. 이렇게 좋게 물어봤는데, 아니 뭐 내가 제일 예뻐하는 동생이고 그냥 이 사진에서 우리 둘 다 너무 잘 나와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는 원래 푸사 메시지 몇 년 동안 그냥 이 하트 하나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본인의 일상을 셀카로 계속 찍어서 보내거나, 그다음 근우라는 친구가 대학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건강 기록지 같은 거를 보내면서 뭐 이거저거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근우는 잘 알지 못해요. 물리치료사니까. 근데 이제 막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에 뭐가 있고 뭐 호르몬 수치 이런 거 있고 막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자기가 아직도 신체 나이가 젊고 그다음 아이도 충분히 낳을 수 있다라는 어필을 막 대놓고 시작했대요. 나 아직 괜찮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연상녀 같은 경우는 좀 재력이 있는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 남자는 재혼이었대요. 이 여자는 초혼이었고, 근데 결혼하자마자 성격 차이로 별거를 시작하고 나서 몇 년 뒤에 이혼을 해서 뭐 같이 산 기간은 6개월도 안 돼서 뭐 자기가 막 미혼이랑 똑같다, 자기는 사실상 미혼이다 막 이런 식으로도 막 얘기를 했대요. 그 다음에 위자료도 굉장히 많아서 돈이 많다는 어필도 했고, 실제로 그 여자분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서 가장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고 해요. 또 외제차도 끌고 있었고요. 근데 그런데 이제 차라리 그런 말을 하면서 근우한테 고백이라도 하면 얘가 거절을 할 텐데, 고백도 안 하니까 뭐라고 하기 뭐한 거예요. 너무 이게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인가? 또 이걸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임에 있는 다른 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 근데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 누나가 이렇게 메시지 보낸 적 있어? 이런 거 물어보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착한 근우를 폭발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어요. 이분이 자신의 몸에 뭐가 났다면서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낸 거였는데, 물리치료사니까 근우는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냥 병원에 다닌다는 그걸 핑계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마치 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네가 나보다 더 잘 알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누가 봐도 특정 신체 부위의 중요한 부분이 아슬아슬하게 가려진 옷을 입거나,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살짝 가려가지고 중요한 부분만 안 보이게 보내는 그런 사진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는 자기는 물리치료사라서 그런 거 잘 모른다라고 답을 했는데, 더욱더 노골적인 사진들을 보내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선을 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우가 전화를 해서 막 화를 냈대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이거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거. 저 몰라요. 그리고 저희가 이 정도 사진을 서로 주고받을 정도로 친한 게 아닌데 저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 친동생 같다면서요. 아니 친동생한테 이런 사진 보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그냥 전화를 탁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보니까 모임도 그냥 탈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지나서 근우가 이제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근우는 이제 병원 근처 원룸에서 살고 있었고 가까운 거리니까 걸어 다녔대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도로라면 이렇게 막 중간에 이렇게 막 차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넓은 도로 있잖아요. 차 그냥 양쪽으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그런 뭐 빌라촌 이런데, 원룸촌 이런 데 있는 그런 도로였는데,
거기를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을 좀 큰 소리로 들으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는 느낌과 함께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깨어보니까 본인이 일하는 병원이었고 가족들이 전부 다 와 있는 상태였대요. 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일단 물어봤는데 일단 가족들은 교통사고라고 하고 안정이 우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교통사고라고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며칠 후 경찰이 와서 들려준 얘기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본인을 차로 치고 간 거는 그 연상녀였고 그 이유가 그누가 자기의 남자친구였는데 일방적으로 자기가 이용당하고 헤어짐을 당해서 화가 났다. 그거의 근거로 본인들이 사귀었다라는 근거로 본인이 보낸 사진들을 이렇게 증거로 제출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연인이니까 이런 사진을 주고 받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기가 이렇게 버림받고 나서 그누가 길에서 걸어가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차로 치였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누는 당연히 당황해서 나는 그 여자랑 사귄 적도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여자의 말만 들으면 본인이 되게 연상녀를 이용한 나쁜 놈이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성실하고 이래서 그누의 성격을 아는 가족들이 다 그누를 믿어주고 또 주변인들, 모임을 같이 했던 사람들도 다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해줘가지고 결국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졌고 1심에서 여자는 살인미수로 4년을 받았는데 2심에서는 좀 비싼 로펌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또 공탁을 걸어가지고 결국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해요. 그 이후에 이제 그누는 다니던 병원도 관두고 본가 들어가서 요양 중인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친구가 연락을 해서 이제 그런 거죠. 그 술집도 원래 가던 식당도 못 가던 이유가 그 여자가 올까 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접근 금지 명령 같은 것도 다 걸어놨는데 이게 스토킹 혐의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 스토킹 혐의가 아니래요. 차로 한번 친 것.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안 받아줬대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취직도 다시 못하고 그냥 집안에서 그냥 그런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 서로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너무 치우쳐 있으면 한쪽에서 또 그런 또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누는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제 운이 좋아서 이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고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거기가 큰 도로였고 속도를 좀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도로였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뚜기 아빠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역시 사람이 무서운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남자분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또 상대방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사고를 낸다는 거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퇴근 시간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봐도 진짜 소름이 끼치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